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주 쓰라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말 흥미로운 회사죠. 자,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1조 2,300억 원. 이게 뭐냐면요. 고려아연이 2025년에 달성할 걸로 보이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의 영업이익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기묘한 숫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116.63배. 이건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회사가 지금처럼 돈을 벌어서 현재 주가만큼 벌려면 무려 116년이 넘게 걸린다는 뜻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바로 이겁니다. 역대급 실적을 내는 초오량 기업인데 주가 평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높다. 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좋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을 풀려면요. 우선 이 회사의 본업, 그러니까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44년 연속 흑자라는 대기록이 새로운 정점을 찍게 됐는지 그 황금기부터 살펴보시죠. 네, 그냥 한 해에 반짝 자란 게 아니에요. 무려 44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흑자를 냈다는 겁니다. 정말 뭐랄까 꾸준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저력이 2025년에 제대로 폭발한 겁니다. 자, 숫자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매출이 1년 만에 12조에서 16조 원대로 뛰었고요. 영업이익은 이건 뭐 거의 드라마틱하죠. 7,200억에서 1조 2,300억으로 무려 70%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이 회사의 기초 체력, 펀더멘탈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실적 바로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아주 격렬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영권을 둘러싼 전쟁이죠. 한 집안의 해묵은 갈등이 회사의 운명을 건 싸움으로 번졌는데 이게 바로 아까 봤던 그 기이한 주가의 핵심 열쇠입니다. 전선은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최윤범 회장이 이끄는 현 경영진,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신사업으로 회사의 미래를 열자는 쪽이고요. 다른 한쪽은 기존 대주주인 영풍과 사모펀드, MBK의 연합입니다. 이쪽은 전통적인 지배력을 지키려 하죠.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지분을 더 확보하려고 계속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회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사자 주문이 계속 나오니까 주가가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막 치솟아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싸움 그냥 돈 넣고 돈 먹는 단순한 지분 대결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자사주로 쉽게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려워졌고 상대 측은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를 공격하도록 꺼내들기도 있습니다. 결국엔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마지막 순간에 캐스팅 보트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었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노이즈는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요.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그널에 다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기록적인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핵심 동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귀금속 가격의 역사적인 랠리입니다. 특히 금 가격을 보세요. 2020년에는 온스당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요즘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안전자산인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고려아연은 아연이랑 납을 재련하면서 부산물로 금이랑 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엄청난 이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동력을 알려면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는 재련 수수료, 영어로는 TC라는 개념을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진짜 간단해요. 고려아연 같은 재련소가 광산회사한테서 원광석을 받잖아요? 그걸 녹여서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어주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가공비입니다. 당연히 이 TC가 높을수록 재련소는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리고 바로 이 TC에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2025년만 해도 광석이 부족해서 재련소들이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톤당 80달러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 2026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180도 바뀐 겁니다.
이제는 재련소들이 갑이 된 거죠.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오면서 수익성이 그야말로 극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 현재의 실적에만 안주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아주 야심찬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트로이카, 그러니까 세 마리 말이 끄는 마차라는 뜻이죠. 이 세 마리 말이 뭐냐면 첫째,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수소, 둘째,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셋째, 자원 순환입니다. 딱 들어봐도 아시겠죠?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친환경 첨단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박 사업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원래 재련하던 기술, 그러니까 금속을 다루는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전기차 배터리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인 동박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존의 강점을 미래 산업에 아주 똑똑하게 연결시킨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죠? 탄탄한 본업 실적, 치열한 경영권 다툼, 그리고 야심찬 미래 비전까지.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 봤을 때 과연 고려아연의 주가는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분리 주가에 대한 세 가지 가능성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국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길 중 하나로 가게 될 겁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른바 불 시나리오인데요. 금값도 계속 오르고 TC 협상도 잘 되고 여기에 경영권 분쟁까지 계속되면서 주식을 사려는 힘이 강해지는 경우죠. 이럴 땐 다시 한번 고점을 뚫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금속 가격이 꺾이고 경영권 분쟁이 갑자기 싱겁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투기적인 수요가 싹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이 바로 중립적인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네, 결국 고려아연의 현재 상황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밸류와 여러 투기적인 요인이 섞인 가격, 프라이스 사이의 팽팽한 줄바리기라고요. 실적이라는 가치는 분명히 탄탄한데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어쩌면 아슬아슬하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한 주식의 가격이 그 기업의 가치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낼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